자, 경찰은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자나깨나 범인 생각만 하면서 지낸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범인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얼마 전 한 지명 수배범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중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중식당을 찾은 형사들의 눈썰미에 딱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허허. 자세한 내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이 중식당에 한 무리의 남성들이 우르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네. 바로 형사들입니다. 아하. 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 한 형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쓱 하고 뒤로 돌아봅니다. 어? 그리고 다시 대화를 나누는데 잠시 후 이 자리에 앉아 식사하던 남성이 일어나 나가자 유심히 쳐다보는 형사들 이렇게 뒤따라 나가서 해당 남성을 검거합니다. 지금 저기에 앞서 걸어가는 사람을 이제 경찰이 쫓아가네요. 경찰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세상에 박승민 변호사님 경찰을 해보셨으니까 경찰에 계셔보셨으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시쳇말로 한쪽은 밥을 쳐다보고 다른 한쪽은 주변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해경찰서 형사팀이 지난 5일 낮 12시경에 경찰서 인근 중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40대 남성의 인상착의가 눈에 띕니다. 지명 수배범과 상당히 비슷했다는 것인데 경찰 특히 형사들은 평소 휴대전화에 지명 수배범의 사진을 저장해두고 수시로 살펴봅니다. 어머. 특히 이 사건에서는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걸음걸이 등 신체 특징까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이 식당을 나서자 경찰이 따라 나가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이 사람을 만든다고 경찰들, 특히 형사들은 사람의 얼굴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야. 저도 그 영향으로 지금도 사람의 얼굴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야.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건이어도 즉 옆 사람이 담당하는 사건의 참고인, 심지어 옆 팀이 담당하는 사건의 참고인일지라도 한 번만 볼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어떤 일로 왔는지를 인지할 정도입니다. 아하. 이러한 일이 사람을 만드는 본능적인 현상이다 야. 보니 밥을 먹으러 가서도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성배 변호사님의 깨알 자랑 감사하고요. 자, 근데 저렇게 슬그머니 가게에서 도망을 친 저 남성은 어쩌다가 무슨 일로, 무슨 죄로 지명수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절도죄죠. 아하. 이 범인이 지난 3월 4일에 경남 창원의 한 재래시장에서 그 이제 상인이 손님이 오시면 이제 응대를 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는 그 손님한테만 신경을 쓰니까 그 사이에 이 범인이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현금 가방을 훔치게 되는데 그 안에 현금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훔치는 장면이요. 아이고 저렇게 훔쳐가네요. 쓱. 그렇죠. 야.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거리낌 없이. 아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쓱 네. 훔쳐가는데 이 동정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범죄로 인해서 형을 살고 작년 말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범 기간에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3월 달에 CCTV를 통해서 이 범죄자가 특정이 됐습니다만 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체포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난 이제 9월 4일, 그러니까 5일날 잡혔는데 그 하루 전까지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하. 6개월 동안 자그마치 14차례에 걸쳐서 1,600만 원을 절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범행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도 네. 대부분 부산과 경남 지역의 재래시장을 목표로 해서 절도를 아하.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대부분 네. 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뭐 이런 가방이나 혹은 바구니 같은 데 이제 현금을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그렇죠. 그걸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CCTV 보면 창문 사이로 손 넣어서 검은색 가방 확 집어가잖아요. 그 가방 안에 무려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또 세상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함윤경 변호사님 그동안 뭐 주거가 불분명해서 여기저기 떠돈다 쳐요. 그런데 저 사람도 먹고 살라고 예를 들어서 뭘 사 먹으려고 막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왜 검거를 못했을까요?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그게 무슨 합니다.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신용카드를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신용카드 이제 사용한 내역이 사실은 없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꺼져 있고 심지어는 이제 병원의 진료 기록도 이제 한 번도 이제 잡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검거에 애를 먹었고요. 아마 그 현금을 이제 훔쳐갔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만 계속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진해경찰서에서 이제 잡아서 이제 여죄를 또 이제 파악하고 이제 구속 이제 수사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지명수배범이 머리 썼어요. 왜? 꼬리를 밟히지 않으려고 현금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해경찰서 형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당시 검거의 현장에 있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당이니까 식사 빨리는 우리가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죠. 우리 경찰서에서 한 700~800m 거기에 쑥에 밥을 먹는데 우리가 뭐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눈매만 보잖아요. 우리가 눈매를 보니까 우리 형사가 소곤소곤해 긴 것 같다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보고 닮았다 긴 것 같다 CCTV 계속 봐서 휴대폰에 항상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꺼내가 영상 한번 보고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다 맞다 그런 찰나에 나가더라고. 나는 모습 봐라 이러니까 우리 형사가 맞습니다 이래 됐어요. 가자 이래 천천히 가자 침착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따라가가지고 부르니까 도로 서고 맞지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 반응을 안 하더라고 다행히. 우리가 검거 후에 이렇게 쭉 들으니까 에휴 다 할 수 있는 거다 하겠지만요. 얼마나 눈썰미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긴장을 했잖아요. 왜? 흉기를 범인이 가지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진해경찰서 형사 공정표 형사 이 팀장을 비롯한 이 팀원 여러분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